비만은 일단 질병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질병은 아니죠. 치료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게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만이 타인 또는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상태냐? Yes. 그래서 WHO에서 질병으로 공표를 한 것 또한 한 세대 전입니다. 질병으로서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된 비만 수술이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만 대사 수술로 인식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게 체중 감량만을 타겟으로 하는 1차 목표로 하는 비만 수술에서 아니다. 비만 수술을 해보니 동반된 모든 질환의 일정 부분 어느 수준 이상의 치료 효과가 있더라. 이걸 알게 되고 그것이 인정받음으로써 비만은 물론이고 동반된 대사 질환을 해결하는 비만 대사 질환으로 이름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만 대사 수술, 비만 대사 외과라는 것이 정립이 돼서 오고 있는 거죠. 비만 대사 수술을 통한 체중 감량 효과는 드라마틱할 정도로 크다. 체중 감량 효과는 술식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초과된 체중의 몇 퍼센트가 감소되냐를 척도로 사용하는 게 가장 흔합니다. 보편적이고. 그랬을 때 초과 체중이 한 7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스웨덴에서 나온 SOS 스타디 같은 경우 20년 이상 추적 결과들을 보고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같은 코호트에서. 보면 위우해술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지났을 때 실체중의 한 28%는 29% 정도가 감소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좋은 결과죠. 그때 비교군으로 썼던 비수술적 치료군들은 뭐 거의 치료 효과는 없는 걸로 계속 추적이 되고 있는 거죠.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부분은 비만에 동반되는 대사 질환의 치료 효과까지 있다는 것. 체중 감량이 아니라 이제 대사 질환, 동반 대사 질환들에 대한 효과 아직도 좋은 결과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뭐 심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뭐 뇌경색, 심근경색 또 뭐 이런 걸로 사망할 위험도 감소가 80-90%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5년 정도 추적해 보면 천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면 무호흡증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85에서 90% 정도는 없어집니다. 아직 연관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여자분들 생리 못하고 불임되고 이러는 다낭성 난소 낭종 같은 경우는 호르몬 치료 받고는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수술하고 나면 거의 한 90%, 100%는 다 생리 정상으로 돌아오죠. 초미의 관심사는 제2형 당뇨병이죠. 수술 받은 환자군을 이제 연구를 추적해 보면 85%에서 90% 정도의 환자가 이제 대부분 호전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치료됐다는 개념, 약 다 끊고 인슐린도 더 이상 쓰지 않고 5년 이상 정상 당화혈색소가 유지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 연관성은 계속 아직도 연구 중이고 그 각각의 질환들이 효과를 보는 정도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칙들을 갖고 있는 수술 방법의 군들이 있어요. 예.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섭취만을 제한하는 음식 섭취 제한에 주력하는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섭취된 소량의 음식이 더 흡수까지 좀 제한하거나 또는 통과하는 그 루트를 변형시켜서 다른 망가져 있는 대사 병리 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는 그런 술식이 있는 거죠. 수술 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각각의 술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효과와 명백한 기전을 이해를 한 전문 의사가 타겟에 맞춘 수술 방식을 찾아서 골라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이제 우리
병원에서 또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만 대사 수술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다학제 협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환자를 중심으로 제가 협진을 요청한 우리 팀의 각 분과 선생님들께서 각자 분야의 평가를 보내주십니다, 저한테. 그러면 그걸 취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또 마취과 선생님과 마취 과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술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회신을 드리게 돼요. 또 하나 필요하면 현장에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또 더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하게 돼요. 다행히 이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이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이라 여기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도 정부에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더군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3차 병원에서 모여서 비만 대사 환자에 대한 다학제 진료에 대한 진료 기록이 최소한 뭐 3인 정도의 분과 전문의들 모여서 하게 되고 기록으로 남기면 거기에 대한 환자 부담도 또 추가적으로 급여가 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비만 대사 다학제 센터를 이끄는 안수민 교수는 사람들이 비만이라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비만 대사 수술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견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는 비만도가 높은 환자군이 매우 낮습니다. 비만할 틈이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예, 어렵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 아주 소수 그룹이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을 그들의 의지 박약 또는 자기 관리 미숙 등등의 원인으로 치부를 한 거죠. 그런데 방어할 여력이 없었어요, 이분들은. 본인 자책하고 본인이 잘못으로 또는 나는 의지력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자책감이 결국 우울증까지 가게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그런데 솔루션이 있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하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몰라서 두려운 거잖아요. 이해가 있으면 두렵지 않죠. 예, 많은 환자들이 이걸로 혜택을 받고 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